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췌장암. 이게 췌장암. 아무 생각이 없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나? 하지만 췌장암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지고 있다. 저는 제가 중입자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조건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받아보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장기 생존을 향한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치료법. 액체 생검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암의 정답지, 민감한 이런 암을 발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술적 테크닉도 많이 발달을 했지만 항암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10년, 20년 뒤에는 췌장암의 생존율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절망의 암에서 기적을 찾은 사람들의 비밀. 췌장암의 편견을 깨다. 췌장암 수술을 앞둔 이재원 씨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안내한 곳에 자랑하고 싶은 취미가 있습니다. 이쁘죠? 오랫동안 라이딩을 즐겼던 재원 씨. 최근 작은 오토바이를 마련했지만 밖으로 나가보진 못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근력이 약해진 탓인데요. 신나게 바람을 가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옛날에 그 바이크 타던 때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항암 치료 이제 잘 끝나서 제 몸이 회복이 되면 이제 작지만 이런 조그마한 바이크를 타고 바깥에 나가서 봄바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누빌 만큼 건강했던 재원 씨. 지난해 전혀 예상치 못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처럼 좀 아팠어요. 그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서 말씀드렸더니 혹시 모르니까 CT를 한번 찍어봐라. 머리 쪽에 한 2cm에서 한 2.5cm 정도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미세한 이상을 발견했고 정밀 검사 끝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도 복부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숨은 장기입니다. 위장의 뒤편, 척추의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뉘는 췌장. 위와 12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 끼어 있는 형태로 췌장머리는 12지장과 연결돼 있고 꼬리는 비장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여러 장기에 둘러싸여 치료 또한 어렵습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 5년 생존율이 현저히 낮은 췌장암. 전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도 쉽지 않은데요. 췌장암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암 중의 암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암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2040년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 2위나 3위 정도까지 급격하게 이제 발생이 늘어나는 암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한 재원 씨. 체력도 그만큼 자신 있었습니다. 택배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뭐 택배라는 게 이제 항상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을 해서 이제 하차 작업하고 또 배달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저녁 10시까지 일을 했어요. 또 생계를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15년까지 한 것 같아요. 이 췌장암이라고 딱 진단받았을 때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랬죠. 열심히 살아온 지난날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도 아직 어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나? 제가 가장인데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좀 무거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런 진단을 받고 나서 진짜 캄캄했죠. 제가 47kg 나갔을 때예요. 항암 치료를 버티며 1년 새 체중이 20kg이나 빠진 재원 씨. 다행히 11차례의 항암 끝에 종양의 크기가 줄었고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췌장 주변에 있는 혈관, 주요 혈관, 간 문맥뿐만 아니라 간 동맥의 일부분도 침범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경계성 췌장암에 있어서도 저희가 현재는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하게 됩니다. 종양의 크기도 물론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혈관도 많이 펴져 있고 그 접촉 부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이재원 씨에겐 최두부 12지장 절제술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췌장 머리 쪽에 발병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개복 후 종양 부위를 살피던 중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수술이 중단된 건데요. 안타깝게도 개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조그만 이제 복막전이가 의심이 되는 병변이 있어서 그 부위를 조직 검사를 보냈고 그 조직 검사에서 췌장에서 유래된 복막암의 전이가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는 환자분한테 전혀 이득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다시 한번 이제 권유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판독되지 않던 아주 미세한 전이가 발견된 겁니다. 그만큼 전이가 쉽고 발견이 어려운 게 췌장암입니다. 실망했죠. 와, 진짜 깜깜해서. 앞전에 췌장암이라는 소리 듣고 그때보다 완전히 무슨 블랙홀에 빠지는 듯한 느낌. 그냥 그 수렁에 쭉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 개복 부위는 그대로 봉합해야 했습니다. 선행 항암을 받고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것만도 행운이라 여겼던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항암은 내가 요거 이제 어느 정도 낫으면 아마 빠르면 일주일 뒤 아니면 늦으면 2주 그때부터 다시 항암 치료도 시작합니다. 내가 쓰러지든 뭐 암이 쓰러지든 내가 뭐 붙어있는 날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원 씨에겐 여전히 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도 치료도 어려운 췌장암 결코 방심할 수 없는데요. 췌장암 자체에 가진 특징인데요. 암 자체가 어느 한 군데에 뭉쳐있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은 암이라고 해도 조금 더 악성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 씨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실망할 경우가 아니라 2차 항암제를 써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좀 쉽진 않죠. 평소에 좀 어떤 징후가 있으면 혹시라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가인 저도 사실 굉장히 얘기만 들어서 어렵긴 하거든요. 당뇨가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던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체중이 한 3, 4kg 정도 빠지면, 왜냐하면 암이 생겨서 당뇨가 악화됐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당뇨가 전혀 없던 분이 당뇨가 새로 생겼는데 체중이 또 한 3, 4kg 정도 빠진다. 뺀 게 아니고 빠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전문가 찾아가서 검사해 보는 게 어떨까? 중요하네요. 췌장암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은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위치가 이제 생각보다는 좀 깊숙이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췌장을 보자고 매번 CT나 MRI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진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사실이고요. 진단이 어렵더라도 사실 진단한 다음에 치료가 원활하면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겁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진단한 다음에 치료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제 치료가 좀 어렵다는 게 치료도 이제 어려워요. 암 자체가 어떻든 치료 약제에 좀 내성이 있다, 잘 안 듣는다 그런 이제 암 자체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췌장암 발병 고위험군이 네. 보니까 70세 이상의 노령층, 네, 그리고 10년 이상의 흡연자, 네. 그리고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네. 가족력을 많이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으면 나는 걸리지 않을까 그쵸. 너무너무 이제 걱정도 많이 너무 하시는데 걱정돼요. 예. 적어도 2분 이상 있을 때를 이제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꼭 다 생기는 건 아니다. 한 분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췌장암 진단을 했다며 그 다음 단계는 치료겠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암 진단 후 새로운 치료법으로 희망을 찾은 분이 있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은 김정숙 씨. 부부가 함께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요것은 저건 저기다 담았는데 요것은 여기다 담아. 두 개 다? 고기보다는 해산물. 특히 영양 많은 문어는 매일 밥상에 오릅니다. 이제 밥맛이 없으면은 돌솥 비빔밥 해 먹고요. 그냥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제철 나물과 해산물로 채워진 식탁. 이렇게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부부에겐 기적인데요. 2년 전 갑자기 찾아온 췌장암. 김정숙 씨는 지금까지 21차례 항암 치료를 했는데요. 밥을 먹는 날보다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먹지 못하는 거야. 항암이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하고 그다음에 설사가 좀 심하고 그러다 보면 3, 4일은 거의 누워 있었어요. 췌장암 3기입니다 했을 때도 씩 웃었던 사람인데 마지막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항암하면서 머리가 빠지니까 속에서 아픈 거 안 보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머리가 빠진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럼 같이 머리 밀자 하고 그때 머리 자른 거거든요. 항암제의 독한 약성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별일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 큰 절망이 된 췌장암. 김정숙 씨는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 항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계시지만 종양 표지자 검사가 이제 꽤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국소 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중입자 치료. 항암 효과가 더디던 김정숙 씨에게 새로운 치료가 시도된 건데요.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 중입자 치료는 충분한 방사선을 투여하면서도 방사선 피폭이 적어 부작용이 적고 종양 살상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 치료로 국내에 도입된 지 1년이 된 최신 기법인데요. 국소 부위에 방사선을 쏴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로 병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색깔이 노랗게 진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봐서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치료는 저희가 12회를 했고요. 계속 높게 유지되던 종양 표지자 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해야 되고 전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근데 그게 제가 거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또 행운하는 행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중입자 치료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따릅니다.
김정숙 씨는 중입자 치료에 대해 블로그에 경험담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췌장 문제로 진료받으시고 여러 가지 검색해보다 블로그를 읽게 되었습니다. 댓글은 왜 그렇게 꾸준히 달아주려고 노력하세요? 간절함이 느껴지니까. 간절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아니까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누군가 여쭤본다면 저는 제가 답을 들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췌장암 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김정숙 씨. 예쁘다. 새싹을 틔운 봄꽃들을 보며 순탄한 앞날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간장 양념 해가지고 김에다 싸 먹어도 맛있고 이게 다 약이에요. 시작을 한 이상은 끝을 봐야죠. 중입자까지 받고 제가 항암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중입자라는 거를 받았었기 때문에 항암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죠. 췌장암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치료를 국소적으로 좀 더 해서 국소 제어를 하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이런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중입자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으로도 췌장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야 웃음을 되찾은 가족. 2년 전 서영옥 씨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머시메들이라 그런가 확실히 이게 와일드해요. 기쁨 2배죠. 아무 생각이 없어. 애기들 보면 아무 잡념이 없어. 별다른 걱정이 없어 보이는 단란한 가정.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퇴직 이후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귀농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암 선고를 받은 건데요. 아픈 데는 속이 좀 쓰리고 따갑고 좀 입맛이 좀 없고 건강검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췌장 꼬리에 생긴 종양이 이미 간으로도 전이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췌장암 4기 판정, 사망 선고와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막 하얘진 거죠. 그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진짜 내가 왜 이런 게 걸렸을까 막 이런 절망감. 치료 안 하면 6개월, 치료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밉더라고요. 가족은 암 극복을 위해 췌장암 전문가가 되길 자처했습니다. 항암을 위한 식사부터 췌장암 치료법까지 뭐든 찾아 나섰는데요. 특히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도록 식단과 체력 관리에 힘썼습니다. 단백질 그 섭취를 해줘야만이 합성환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항암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무리 항암 하고 싶어도 이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그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의 노력 덕분일까요? 서영옥 씨는 췌장암 4기 문턱에서 벌써 2년째 항암 치료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암의 고통은 견뎌야 하지만 식사는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식사 뒤엔 면역력 향상과 단백질 보충을 위한 항암식도 곁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게 비트하고 토마토고 갈아가지고 먹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닭국물인데요. 살을 발라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다시 끓여요.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명 닭발곰탕.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체력을 높이는 게 항암 치료의 필수인 만큼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지금 38번 정도 받았고요. 밥을 못 먹는 게 최고 힘들죠. 그냥 속이 물렁거리니까 그 냄새에 예민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뭐 우리 신랑,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죠. 제일 미안한 거는 이제 퇴직하고 이제 어쨌건 이제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자기 취미생활 누리면서 이제 살고 싶은 거를 제가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못 내려간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너무 미안하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힘을 얻고 많이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더 잘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다 왔으니까. 38차례의 항암 치료를 견뎌온 서영옥 씨. 그간의 항암 치료는 실제 몸 상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그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번에 왜 혈액 내 암 찌꺼기, 뭐 소위 말해 암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쭉 이제 했었잖아요. 이번에 했더니 없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뜻은 암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항암 치료를 좀 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든 막 2년 정도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네. 교수님 덕분에. 서영옥 씨는 액체 생검을 받았습니다. 체내 종양이 생기면 미세한 암 조직 성분이 혈관을 따라 체액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혈액, 소변, 타액과 같은 체액을 분석해 영상 검사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암 성분까지 발견하는 최신 진단 기법입니다. 액체 생검은 혈액 또는 뭐 우리 소변, 뭐 침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이제 인체에서 나오는 액체에서 암의 유전자의 조각 또는 암에서 나오는 물질들 굉장히 민감한 이런 암을 발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체 생검을 통해 정밀하게 암 조직의 잔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암 세포가 없이 깨끗하다는 소견입니다. 서영옥 씨의 항암 치료 성과가 좋았던 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검사들은 암 유전자 중에서 혹시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유전자에 이제 브라카 유전자에 변이가 있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약제를 쓰면 얘는 복구하기 전에 암세포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의 경우 일반 치료 환자보다 생존 기간이 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췌장암 환자가 표적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 기간이 1년가량 더 길단 건데요. 그 유전자의 이상에 걸맞는 맞춤형 치료를 했고 다행히 그 결과가 너무 좋았고 심지어 4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암 조각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라고 보여지고 치료를 도와주는 이런 기법들에 아마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걸어왔다 생각을 하고 이제 힘을 내야죠. 많이 했어요. 고마워. 자기가 더 고생 많았지. 유전자를 활용한 맞춤 치료로 효과를 본 서영옥 씨. 완치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 주목받는 또 다른 치료법도 있습니다.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정명선 씨. 항암 치료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항암제가 잘 맞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4기는 수술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는 항암밖에 없어요.
그렇게 12차를 하고 또 마지막에 내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다는 의미는요. 그 크기가 줄었다가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항암을 힘들게 했는데 다시 내성이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참 솔직히 너무 비참했죠.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던 그때 기적의 치료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에서 면역 치료에 특별히 잘 들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돼서 20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면역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꽤 경과가 좋고 항암제 부작용이 없는 거는 물론이고 지금은 거의 흔적 정도 남아있는 정도로 좋아진 상태로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다 거의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독성이 강합니다. 2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표적 치료제는 암 성장에 관여하는 돌연변이만을 겨냥합니다. 암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 암을 사멸시키는 겁니다. 3세대 항암제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보고도 공격하지 않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겁니다.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식별하는 능력을 활용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암의 종류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최근 췌장암에서도 면역 항암을 통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선 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에 맞는 면역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부작용 없이 암의 흔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가 가능한 췌장암 환자는 아직 2~3%에 불과하지만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췌장암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각종 표적 치료제나 아니면 신개념의 항암제 치료나 이런 신약 임상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면역 항암제를 하고 나서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요. 주 2회 정도 수영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면역 항암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오랫동안 살려면 환자 입장에서는 네. 뭐 수술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좀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될까요? 막 땀이 나고 막 기력이 없는데 너무 이 운동만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무리한 운동은 안 약간 되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한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요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가족들과 같이 이제 가족들 스포트도 좀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실 때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또 이제 그 주치의쌤하고 잘 상의해서 치료약은 정말 맞춰서 잘 할 수가 있어요. 환자에게 맞춰서 약제도 좀 줄여줄 수도 있고 요즘 생각보다 부작용을 막아주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처럼. 그래서 그래요? 생각보다는 어떻든 잘 이겨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좀 더 희망적인 걸 뭐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 영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아마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섰던 83 박대식 씨.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다행히 예후가 좋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두렵죠. 나이도 있고 재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일단 미루고 1년 동안 19번 항암 치료한 거예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항암 치료에 의존했지만 생존율을 높이려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담당인은 다시 한번 수술을 권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려면 환자가 그런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전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신 상태도 같이 평가합니다. 노인 포괄 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술 전 포괄 평가를 통해서 악력하고 그다음에 걷는 속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문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수술 전의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내 나이에 수술이 이게 내가 체력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심장, 폐 다 체크를 해. 다 한 다음에 견딜 수 있다. 오케이, 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결국 한 달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회복도 빨랐는데요.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번 뭐 이런 식으로. 오, 힘이 좋으세요. 이거 기분 좋죠. 지금 이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검사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돼. 우리가 뭘 알아? 상태를 모르잖아. 수술 내 나이에도 됐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 걱정이 앞섰던 고령의 수술. 두려움보단 올바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그 체력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치료 방법이라든지 수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2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났던 췌장암 환자 이훈 씨. 간암 수술을 받은 뒤 췌장암 진단까지 받고 가족들의 걱정 속에서 수술을 마쳤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이훈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따스한 날씨와 꽃들이 먼저 반기는 이곳. 이훈 씨가 손수 가꾸던 텃밭. 3년 전보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이죠? 4년 다 돼가지. 그새 같이 여기서. 네,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얼굴 좋아지셨네요. 예, 옛날보다는 일하는 거 힘이 난 것 같아요. 그간 한 땀 한 땀 가꿨을 노력이 그대로 보이는 텃밭. 쑥쑥 자라는 싹을 보면서 매일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수술한 뒤에는 도저히 못했죠. 됐어. 지금 금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다 가서 일하고 있으면 되겠어. 저 스스로도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표현은 안 느끼겠다. 옛날보다는. 췌장암 수술 후 3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훈 씨. 췌장암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데다 재발 확률도 높은데요. 그만큼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표정에서부터 활기가 느껴집니다. 지난 3년간 이훈 씨의 건강을 지켜준 비결은 뭘까요? 건강한 삶을 되찾고 어느새 당시의 고통도 희미해졌는데요. 하지만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막막했던 마음은 가족들에겐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또 우셨어. 그렇게. 그때 돌아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또 뭐 많이 좋아지시고 생활하시는 거 보면 별 뭐 환자다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혹여 나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매일 전전긍긍했던 아내.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먹고 안 그러면 또 식간에 뭐 드시고 싶을 때 드시고 사서 먹고 이런 건 안 해요. 걱정과 응원을 담아 정성스레 준비한 건강 주스. 수술 이후 가족의 생활도 생각도 많이 변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그날그날의 행복을 채우고 있는 부부. 식사만큼은 건강식으로 항상 신경 쓰고 있는데요. 직접 재배한 제철 나물들로 차린 밥상. 화려하진 않아도
자연을 그대로 담은 식탁에 입맛이 절로 돋습니다. 주로 우리 반찬이나 뭐 배추, 뭐 감자. 직접 다 이렇게 재배해서 직접 드시면 어때요? 실제는 돈이 나는 게 좋습니다. 농대요. 하여튼 공예 같은 이거 뭡니까 농약 그건 생각 안 하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죠. 저는 하여튼 제철 나는 나물 주로 그걸 위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철나물. 네, 예. 3년이 지난 지금 이훈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훈 씨는 췌장암에 한해서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훈님 같은 경우는 간암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3개월 간격이나 아니면 재발의 증거가 보면 좀 더 짧게 CT나 MRI로 추적 관찰 예정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종과 달리 생존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타 암종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3년 생존율에서도 극히 이제 낮은 생존율을 보여서 이훈 같은 경우는 좋은 단기 생존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면 췌장암 완치의 길도 머지 않았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니는 그럼 어떻게 그냥 밥 먹고 그냥 뭐하는 거야 뭐? 이래야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4월 달에 한번 내려갈게요. 3월은 힘들 것 같고 바쁜 거 좀 끝나고 내려가겠습니다. 암 중에 암으로 여겨지는 췌장암. 하지만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일 좋은 게 제철 음식이라 돼. 채소. 그럼 또 생선은 피름 그렇거든. 그렇게 먹는 편. 또 된장 뭐 좀 시래기 안 좋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삽니다 이렇게. 치료나 그 수술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5년 생존을 하신 분들의 비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완치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